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의 관제탑은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축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레이더에서도 사각지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급정거하다 앞바퀴가 파손되자 승객들을 내려준 것입니다. 제주항공기가 이륙하려고 동서 활주로를 달리던 중 남북 활주로로 이동하던 해군 초계기를 발견해 급정거한 것입니다. 제주공항 관제탑 창문 사이의 기둥으로 인해 활주로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관제는요, 반드시 유관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수예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했냐, 건축했냐 이거죠. 근데 그 위치 자체 선정이 초기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때문에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새로운 관제탑을 짓는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면서 재작년 8월 공정률 36%에서 중단됐습니다. 관제탑 공사를 하던 대형 크레인이 이처럼 멈춰선 지도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사가 언제쯤 재개될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남은 공사를 입찰에 붙였지만 낙찰을 받은 업체들마다 공사비가 적다며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순이들이 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순위 업체는 지금 하겠다는 게 있어서 그 달성에서 건축을 죽이고 또 그거 공사를 얼마 할 수 있는지 찾았는데 그게 안 나오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주공항 레이더에서 일부 항공기의 항적이 끊기고 관제탑을 신축하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도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제탑 신축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파 환경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금은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이 1년 정도 늦어져 올해 말에나 가동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제주도가 2년 만에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끌 제주도정 인사가 발표되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2시 차고지 증명제 실태 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연구한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용역안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를 위해 2007년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2년부터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실효성은 떨어지고 반서민 정책이라는 논란을 빚으며 폐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민선 8기 1년 반의 남은 임기를 이끌 제주도청 상반기 정기 인사가 오는 10일 발표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우주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등 도전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 최근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정책 실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중요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암과 당뇨 질환, 희귀 질환 등을 앓는 학생이며 치료를 위해 학업을 유예하거나 휴학한 학생도 한 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낮과 밤 구분 없이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심야 단속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 헬멧 미착용과 2인 탑승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즉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되면서 포항의 홍계잡이 어민들이 어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 어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황금 어장까지 빼앗겨 피해가 막심하다며 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된 포항 구룡포 앞바다. 홍계잡이 등 어선 40여 척이 시추선 주변을 둘러싼 채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석유공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하자 수억 원에 이르는 하루치 조업 손실을 감수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후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나마 어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일정 부분이라도 선지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란 이 자체가 6개월도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우리 어떤 어선들이 또 부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뱀의 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대 성어기에 2달 가까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데다 무엇보다 시추 해역이 국내 최대의 홍게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km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시추 허가를 내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잘못도 지적합니다. 어피해 용역 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어피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수부 어떤 하고 해수청하고는 거의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만난 편이지 지금까지 어떤 해수부에서 어떤 그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시추에 따른 어피해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의 이런 고통을 좀 현장에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고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어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포항의 홍게 어획량은 2023년 2,600여 톤에서 지난해 1,900여 톤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시추에 따른 어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산의 교통 중심지인 태화강역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용 수소 배관을 통한 대량 공급으로 충전 용량은 키우고 가격은 낮춰 수소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도심 한복판인 태화강역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7번 국도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2대에 각각 2대씩 한꺼번에 4대가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설비를 갖췄습니다. 남구 여천동 공단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지하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아 1시간에 80kg씩 매일 승용차와 버스 40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최대 규모입니다. 태화강역 수소 충전소는 울산 지역 15번째, 수소 배관망을 이용하는 전국 3번째 충전시설로 국비와 시비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전용 배관을 이용하면 트럭으로 실어 나를 때보다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트럭으로 수소를 배송받는 충전소는 킬로그램당 9,000원대지만 배관으로 직접 공급받는 충전소는 킬로그램당 8,000원대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이중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6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태화강역 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울산 전역에서 최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소 충전소 건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에 등록된 수소 자동차는 버스와 승용차를 합쳐 3천여 대. 2030년 세계 최대 수소 도시를 꿈꾸는 울산의 수소 충전 인프라도 이에 맞춰 속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 눈이나 비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까지 눈비가 가끔 오겠는데요. 해안 지역에는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산지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됐고요. 중산간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내려가서 제주는 5도로 시작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밤에 남부 지역과 남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서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11도에 머물겠고요. 서부 동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 한라산 성판악은 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점점 높아져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주 후반까지 내내 눈비 소식이 잦은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정기주차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주에게 기존 금액의 50%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면됩니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에 따른 지방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기간에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대상은 주택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을 올해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 수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주거 취약계층 628명에게 주택 중개 수수료 1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감귤밭 방풍나무 정비 사업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감귤밭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를 잘라내거나 파쇄하는 작업 등 방풍나무를 정비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삼나무에만 적용됐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방풍나무 정비 지원 사업으로 1,530여 농가에 2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